네, 분사 강의 시작합니다. 분사, participle 하면 분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분사는요 동사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분사에는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고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분사란 동사 원형의 ing 형태꼴, 과거 분사는 우리가 pp 형태라고 하는 과거 완료 형태로서 이 부분을 문장 속에서 해석을 해보니 현재 분사는 능동, 뭐뭐를 시키거나 직접 하는 거죠. 되거나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과거 분사는 수동, 뭔가를 당하거나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것, 그러면서 시간적으로는 이미 완료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과거 분사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럼 participle 분사를 영영사전에서는 그래서 영미권에서의 문법책에서는 이 분사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보니까 분사란 participle이란 a form of a verb often ending in ed or ing. 동사인데 ed형으로 끝나거나 ing으로 끝나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죠. 그 다음에 used with, 얘네가 뭐랑 함께 쓰이냐 보니까 auxiliary verbs,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것들, 이 중에서는 사실 이때 조동사는 비동사와 have 동사와 두 동사를 말하는데 이 동사들이 분사와 결합돼서 pp와 결합돼서 make verb tenses, 동사의 시제를 결정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야? 진행과 완료, 이 중에 어떤 쪽으로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는 그렇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문법책에 나와 있는 거랑 설명이 같은 겁니다. 분사는 뭐다? 형태가 동사의 ing 또는 pp다 보니까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 다음에 뭐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요거는 우리가 뭐와 비교했을 때 뭐라 그러죠? 뭐와 비교해서 기억할 때 좋은 거냐? 우리가 동명사라는 것도 동사 원형의 ing 아닙니까? 그럼 이게 현재 분사하고 형태가 똑같단 말이죠. 근데 동명사라는 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분사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명사와 분사의 공통점은 뭐야? 동사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차이점은 뭐다?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고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다시 정리해보죠. 동사가 ing, 현재 분사 또는 pp, 과거 분사로 나뉘는데 앞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ing, 현재 분사, pp, 과거 분사 이 둘 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ing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로 쓰이고 pp,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로 쓰인다 이겁니다. 자, 조동사와 함께 쓰여 특정한 시제를 나타낸다. 이것은 뭐다? 제가 수업 시간에 I am doing it, 요 문장을 몇 형식이냐 분류해 보아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파가 나뉘는데 똑같은 문장 쓰겠습니다. I am doing it. 우리말 해석을 바탕으로 I가 주어요, am doing이 동사구다, 그 다음에 it이 명사 목적어다, 이것은 삼형식이다 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I가 주어고 be 동사가 있으며 doing이 실제 I라는 사람이 어떤 실제적으로 하는 동작,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얘는 주어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다. 그렇다면 it은 뭐다? 내가 하는 행위의 장면, 눈을 감고 떠올리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그래서 doing it이 한 덩어리 주어의 상태, 보어를 나타낸다 이건데, 자, 요런 구분에서 그럼 am의 역할이 뭐냐? 비동사의 역할이란 것이 뭐냐? 실제 의미를 갖고 행동, 동작을 가진 동사는 요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본동사가 되는데
이 본동사 앞에 be가 붙으면 본동사 뒤에 ing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시제를 뭐라고요? 이 동작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시제를 표현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때 쓰이는 am 같은 것을 우리가 조동사라고 한다 이겁니다. 조동사. 근데 이때 조동사는 영어로 앞에 우리 설명에 나온 auxiliary. auxiliary 스펠링이 어떻게 됐죠? auxiliary verbs가 된다. 우리가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 네가 하는 조동사 얘기해봐. 그럴 때 제일 만만하게 나오는 거 can이라든지 뭐 should라든지 will 이런 조동사들은 auxiliary verbs가 아니라 우리가 modal이라고 얘기합니다. modal verbs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modal verbs의 특징은 뭐다? 이때는 우리가 문장을 평서문, 긍정문 하나, 부정문 하나, 의문문 하나 써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modal verbs의 특징은 예를 들면 he can do it. He cannot do it. 의문문 can he do i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것이 뭐다? 조동사 중에서도 우리가 모달이다. 모달 verbs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모달 verbs의 특징은 뭐다? 여기서 지금 모달 verbs는 can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문법적인 특징을 파악할 때 예문은 가능하면 이제 3인칭 단수 주어를 갖고 오는 게 좋은데 3인칭 단수 주어 현재 그렇죠? 현재형 주어 뒤에도 이 can에는 s를 붙이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죠? I love you지만 he loves you인데 이 조동사에는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현재형일지라도 조동사에 s를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더라. 그 다음에 본동사는 역시 원형을 유지한다. 3인칭 단수 주어 현재형 뒤에도요. 자, 근데 이런 modal verbs가 들어가는 문장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조동사를 문장 맨 앞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엔 주어 플러스 동사 평소문 어순으로 나열을 하는데 이때도 역시 3인칭 단수 주어 현재형 뒤에도 동사 항상 원형을 쓴다. 이것이 modal verbs라고 부르는 조동사의 특징 A to Z, everything이다. 자, 이에 반해서 modal verbs 말고 또 다른 조동사가 뭐다? auxiliary verbs다. auxiliary verbs는 그렇죠? doing 요걸 우리가 분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사와 함께 쓰여서 뭐라고요? 조동사는 분사와 함께 쓰여서 이것이 특정 시제를 나타낸다. 이것을 영영사전에서는 뭐다? 거꾸로 조동사의 분사의 입장. 분사란 건 뭐예요? 여기 I am doing에서 doing이 지금 사실은 현재 분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동사 auxiliary verbs와 함께 현재 진행이라는 특정한 시제를 나타냈다 이겁니다. 자, 이럴 때 비동사를 우리가 조동사 취급을 한다. 요거 우리가 아는 do나 비동사나 have 동사가 이거 조동사야. 그렇다고? 이게 가장 여실히 들어가는 문법 파트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부정, 부사고, 도치구문. 부정, 부사고, 도치구문에서 우리가 이거 빡시게 공부할 겁니다. 다음을 기약하고요. 오늘은 이제 분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사 항상 여러분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제 분사는 그야말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바꿔쓰기거든요. 분사 구문 연습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분사 개념을 명확히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분사는 뭐다? 분사는 동사와 형용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분사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해석해보면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고 과거 분사는 해석해보면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자, 요거 머릿속에 박아놓고요. 그래서 첫
첫 설명이 현재 분사는 ing 형태 능동과 진행이다. 그럼 능동과 진행이라는 거 해석하면서 보니까 he was reading a book 했을 때 자, 요거 비동사와 분사, 동사의 ing죠. 요거를 지금 분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 이때 비동사 분사는 그 분사는 auxiliary verbs. 요게 이제 시제를 과거, 비동사의 과거다.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현재 분사인데 여기서 reading이라는 어떤 동사의 형태와 he라는 주어의 그 넥서스를 따져보면 넥서스라는 건 뭐다? 명사와 명사가 아닌 것 사이에 일어나는 주술 관계. 뭔 소리예요? 그가 읽는다라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데 이게 능동이란 말이죠. 그가 읽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it was an interesting book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재미있는 책이다.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 문장 뒤쪽에 있는 book, 책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책이 interest. 자, 여러분 감정 동사는 원형 interest가 뭐다? 감정 동사의 원형은 타동사다. 주어가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목적어 타인에게 흥미를 느끼게 해준다가 대부분의 그냥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 관련 동사는 원형일 때 타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뒤에 있는 이제 book인데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게 돼 그 책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전달해 준다라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 was가 시제를 결정하는 조동사 auxiliary verbs가 되는 것이고 interesting은 책이 사람을 흥미롭게 만드는 능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사,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전달한다. He stood there reading a book.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형식으로 분류를 해볼 때도 he가 주어요, stood가 동사고 there는 부사죠. 거기에라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reading 우리가 주어, 동사하고 부사하면 형식이 벌써 끝난 거예요. 일형식인데 뒤에 reading이 있어. 이 reading이 누구의 동작이다? he의 동작이라는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그가 읽는다라는 능동의 넥서스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때 reading은 그럼 누구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 준 거다? 그의 현재 동작, 그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보어, 주격 보어 컴플리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문장 중간 또는 그 이하에 나오는 단어의 동사의 형태가 그러니까 품사 동사죠. read는 태생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읽다라는 동사인데 얘가 주어, 동사, 집 밖에 쓸 때는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로 쓰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ing가 됐어. 자, 요럴 때 우리가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서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he is retiring very soon 있는데 이 문장은 이따가 과거분사 he is a retired soldier와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보자. 자, 과거분사 먼저 보면 과거분사는 PP 형태가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쓰인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면 he sat 그는 앉아 있었다. 근데 주어 동사 다음에 우리가 딱 보기에 품사가 동사인 surround가 있어. surround는 뜻이 뭐예요? 둘러싸다입니다. 둘러싸다. 그러면 set과 surround가 둘 다 동사가 붙어 나왔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문장의 큰 틀 주어 동사는 he set으로 끝났다. 그럼 집 밖으로 나간 동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동작이다 보니까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말은 지금까지 he라는 주어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surrounded도 he에 관련된 동작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요게 이제 그 주어 동사 밖에 쓰인 동사가 부정사.
근데 이게 동사 원형일 때 원형 부정사, 그 외에는 대개가 to 부정사, to와 함께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 분사에 넘어가면 이제 이게 ing 또는 pp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ing가 될 경우에는 어떻다? 아까 he stood there reading에서처럼 서 있긴 서 있는데 읽으면서 서 있다. 그러면 surrounded 하면서 그가 앉아 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부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과거 분사라는 것은 둘러싸다가 아니라 둘러싸이다. 그럼 이런 거 해석일 둘러싸여서, 둘러싸여 또는 둘러싸인 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reading은 읽으면서라고 얘기했죠. 이게 대부분의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해석되는 패턴입니다. 현재 분사는 주어가 동사하다, 뭐뭐하면서, 과거 분사는 주어가 동사하다, 어떤 상태로, 어떤 상태인 채로라고 해석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은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면 이 pp 다음에 by가 붙어 있으면 여기는 절대로 ing가 올 수가 없죠. pp by 이거 뭐예요? 이 surround라는 행위를 하는 건 주체, 둘러싸는 게 his children이다. 앞에 있는 주어는 그의 아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다음 장 Once there lived a man named Robin Hood.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분사를 보다 보니까 named에 빨간색을 쳤는데 사실은 once there lived a man 요 표현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습니다 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읽은 요 문장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래동화. 그죠? 전래동화 보면 옛날 옛적 한 옛날에 어느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래동화의 첫 문장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처럼 영어에서도 옛날에 누가 살았다 할 때 once there lived somebody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once가 여기선 옛날에, there lived 이거 이제 유도 부사라고 해서 there는 해석하지 않고 live 살았다 이게 부사고 도치예요. once는 시간 개념이죠. 부사입니다. there도 우리가 거기에라고 사실 해석은 하지 않지만 해석하지 않는 부사 유도 부사라고 해요. 원칙적으로 there는 거기에라는 장소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여기서는 하지 않지만 부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live가 동사고 어맨이 주어예요. 요거 부사고 도치입니다. 부사 도치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다. Once there lived somebody. 그런데 이게 왜 도치가 일어나냐면 그 남자에 대한 설명을 이 뒤에 이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받는 명사가 수식해주는 명사와 같이 가까이 붙기 위해서 이런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남자가 누구였냐? name이 우리가 알기로 이름이라는 명사잖아. 근데 이게 ing나 pp가 붙는다는 거는 동사처럼 쓰인다는 거거든요. 자, 요게 아까 대부분의 감정 동사처럼 우리가 명사 심지어는 형용사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 보니까 뒤에 원형 자체로 명사나 형용사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 ing나 pp가 붙었어. 이게 이제 분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적인 기능을 이제 갖게 되는 건데 이때는 거의 타동사. interest가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 excite가 흥분시키다가 된 것처럼 name은 타동사. 그럼 남에게 이름을 어쩐다? 붙여준다. 뭐뭐라고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named Robin Hood는 여기 named 대신에 called도 써서 Robin Hood이라는 이름의 Robin Hood이라고 이름 붙여진 Robin Hood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시 named, called는 과거분사로 수동이 되는 거죠. 이름 짓다. 뭐라고 부르다가 능동이 되는 naming, calling이 되는 거고요. named, called는 수동 과거분사가 되는 겁니다. He gave me a watch made in Korea. 한국에 의해 한국에서 만들어진이라는 수동이기 때문에 made가 된 거죠. 만들어진 시계다. 시계를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retiring과 retired는 무슨 차이가 있다? retire는 동사 retire는 은퇴하다. 은퇴하다인데
He's a retired 하면은 과거 분사는 뭐다? 수동과 완료다. 그러니까 본인이 은퇴하기 싫었는데 은퇴당한 요즘 뭐라 그러죠? 명퇴 같은 거 있으니까 또는 이미 은퇴한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에 따르면 은퇴한이라는 의미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이미 은퇴 어떤 과정이 끝난 거야. 이미 은퇴한 퇴역 군인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retiring은 retired와 대조적으로 이미 은퇴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은퇴 어떤 수속을 밟고 있다, 수순을 밟고 있다,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능동 또는 진행의 의미로 쓰인 현재 분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미 설명했지만 이것을 이제 retiring만 보고서 현재 분사다,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이라고 해석해도 좋지만 우리가 또 시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is 플러스 ing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 또는 확정된 뭐라 그러죠? 확정된 행사, 확정된 사건. 야, 예를 들면 내가 정동진에 가기 위해서 내일 새벽 5시 반 열차를 끊었어. 그럼 내가 돈 버리지 않으려면 그 열차 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떤 일정, 시간 약속을 정해놓고 야, 그때 그냥 의무적으로 뭔가 진행되게끔 돼 있어. 확정돼 있어. 픽스돼 있어. 이런 거 우리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하고 가까운 미래 개념의 현재 진행을 씁니다. 그럼 이때는 he's retiring이라고 쓰나 he will retire라고 쓰나 심지어 그냥 현재형으로 retires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럼 이게 가까운 미래, 확정된 미래 일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very soon, 곧, 조만간. 야, 곧 했어. 이상하죠. 곧 할 거야. 이게 미래 확정된 계획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제적으로는 he is retiring, he will retire, he retires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데 우리는 지금 분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비동사 플러스 요거 ing 이때 나오는 비동사와 ing가 결합되면 현재 진행이라는 특정 시제를 갖게 되죠. 이때 retiring을 분사라고 하고 이렇게 시제 결정에 쓰인 is를 조동사 auxiliary verbs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 auxiliary verbs to make verb tenses. 요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사가요. 나중에 가정법 할 때 가정법 주절에 전부 다 이게 조동사거든요. 이때 또 auxiliary verbs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조동사도 신경 써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요. 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분사는 다시 한번 분사는 애초에 동사 원형의 ing나 pp 형태다 보니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서 역할은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분사가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보호를 또 개념을 생각해 보는 거야. 보호는 she is pretty, she is a girl. pretty는 보호 자리에 이제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a girl은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근데 분사가 이 지금 pretty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형용사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형용사적으로다가 이게 지금 보호로 쓰인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ame crying 할 때 왔는데 울면서 왔다. 현재 분사는 대부분 뭐뭐 하면서 여기에는 사실 단어의 출신 품사를 따져보면 우리가 품사가 동사인 단어가 came이 있고 crying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뒤에 나오는 이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오는 주 동사 came과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울면서 왔다. 우리말로는 솔직히 그냥 이걸 많이 동시통역을 한다? 뭐 이 짧은 문장을 동시통역시나
그는 오면서 울었다. 오면서 울었다나 울면서 왔다나 똑같잖아요. 그죠? 다음 문장. He became excited. 그러면 우리가 pp가 올 때는 과거분사가 올 때는 뭐뭐 한 채로 또는 어떤 상태로 그럼 became 다음에 상태 형용사가 온 거야. 그래서 흥분했다. 우리는 사실 흥분했다라고 그가 흥분했다라고 하지 이거 흥분됐다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말 흥분했다가 왜 과거분사 pp가 됐다? 처음에 얘기했죠. 감정동사 원형은 excite인데 이 감정동사는 다 기본적으로 타동사다. 남의 기분을 어떻게 만들다라 그랬어. 그 주어가 그런 기분이 들 때는 excited 과거분사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해도 뭘 기억해야 된다? 감정동사는 타동사, 남의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 거다. 주어의 기분이 어떻다라고 할 때는 pp 과거분사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흥분했다지만 하다는 능동이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고 감정이네. 그러면 pp를 써야 된다. He became excited. 여기 crying이나 excited는 전부 다 주어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죠. 자, 그 다음에 I felt someone touching my back. I felt myself watch it all day long. 여기서 touching과 watch it는 목적어 someone과 myself의 성질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I felt 누가 느꼈어? 내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누군가 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 등을요. 이때 주어와 동일 인물이 아닌 또 다른 명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건데 누군가 만지다 목적어가 하는 행위를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 쓸 때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한 블록 더 나가서 보어.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 한 블록 더 나가는 건 맞는데 이때는 목적어야. 4형식은 뭐예요? 4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두 블록이 나가는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야. 그래서 5형식 뭐예요? 5형식도 주어 동사 다음에 두 블록 더 나가는데 이때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럼 우리가 딱 보면서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1형식은 주어 동사만 갖고 끝난 거예요. 근데 2형식은 주어 동사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근데 주어 동사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3형식도 그래요. 3형식도. 근데 2형식은 뭐다? 주어 동사 다음에 한 블럭이 보호였고요. 그렇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she is a girl과 she loves me 했을 때 이 블록의 차이는 뭐다? 이 형식에서는 그녀가 그 소녀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보어가 같은 인물을 설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3형식은 뭐예요? 3형식은 그녀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지금 이런 관계죠. 이건 지금 뭐예요? 색을 바꾸려니까 또 복잡하네. 주어와 목적어는 동일한 대상이 아닙니다. 요런 블록 간에 요런 특징이 생겨요. 4형식과 5형식도 2형식과 3형식 같은 그런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4형식 같은 경우에 주다 동사가 들어간 수요 동사를 쓴 문장이라서 he gave me a book 이란 문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5형식은요 우리가 선거를 했어요. We elected. 그래서 선거 결과 그가 chairman 의장에 당선이 됐어. chairman. 그러면 요거 이제 단어 간의 관계를 보면 4형식은 간접 목적어 me가 책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IO와 DO 이게 IO와 DO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겁니다. 이 두 블록의 상호 관계가 내가 책이 될 수가 없어. 서로 다른 존재를 설명합니다.
근데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보는 어때요? 우리가 선거를 했어요. 그 결과 그가 의장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목적어이고 그의 성질 상태, 투표 후에 그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다? 의장이 되었다. 얘를 목적격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는 목적격 보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 felt.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있고 어떤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 myself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watch가 있다. 그럼 얘와 얘 사이가 어떻게 누가 뭐 한다, 누가 어떻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동사가 felt이기 때문에 사형식, 수요 동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얘는 딱 봤을 때 벌써 오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사형식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다 답답하네. 사형식은요. 동사가 뭐뭐해 주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 동사예요. 근데 뭐뭐해 주다라고 말이 어색하면 그건 벌써 이제 오형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주어와 목적어는 동일한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뭐 명사라든지 형용사가 목적어는 누구다, 목적어는 어떻다는 관계가 형성돼. 이걸 우리가 주술관계 넥서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예문을 보면 내가 느꼈는데 누군가 만지다 나의 등을 이때 이거 마이백 같은 경우 touching OC 목적격 보이는데 한 덩어리가 남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최종 그 여기 오형식 오형식의 보호 touching과 한 통속이다. 그냥 touching부터 마이백까지를 다 오형식 OC라고 얘기해버려요. 왜냐면 오형식 구분이 이게 마지막인데 OC를 넘어서는 형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블럭 OC 목적격 보호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때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 touch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ing 현재분사 touching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다? 목적어와 목적 보호 사이에 누군가 만지다 요게 주술 관계란 말이죠. 주어 동사 역할하는 거야. 요 관계를 우리가 넥서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넥서스가 능동일 때 목적 보호 자리에는 원형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1 조건이 뭐다? 문장의 주 동사가 지각 동사일 때 문장의 주 동사가 지각 동사일 때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의 넥서스가 능동의 관계일 때는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ing가 온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felt 요거 지각 동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에 넥서스를 따져봐야 되는데 목적어 myself, 목적격 보호가 watchit야. 그래서 나 자신이 감시 내가 감시 하루 종일 이건데 요게 이제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에는 주어 동사 관계 넥서스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 딱 보아하니 느낌이 내가 감시 당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야. 그럼 감시 당하다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요때는 분사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ing는 안 되고 어떻게? 그렇죠. 과거 분사가 와야 된다 이겁니다. 과거 분사.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가 와야 한다. 자, 우리가 문장 전체의 동사가 지각 동사인 경우에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가 능동의 관계이면 원형도 올 수 있고 ing 현재 분사도 올 수 있다. 그러나 지각 동사가 쓰인 문장의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의 넥서스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가 와야 한다. 요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뒤에 이제 남은 두 문장은 요거 보면은 이제 사역 동사가 쓰였어요. I could not make 남을 뭐뭐하게 만들다. I had my watch mended 남에게 뭐뭐하도록 시키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오형식이죠. 사역동사란 대표적으로 make와 have와 let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다? 남에게 주어가 남에게 뭐뭐하도록 시키다라고 했었다는 건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군대에서 사역 나간다 그러거든요. 사역은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는 죽어도 하기 싫어. 근데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요거를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 나간다. 뭐 예를 들면 야 나가서 벽돌 쌓아. 나가서 저기 넓은 운동장 다 청소해. 낙엽 하나하나 다 주워. 이런 걸 전부 다 사역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역은 시키는 겁니다. 그게 make, have, let이 있어요. 자, 사역동사 보면 이것도 오형식인 게 주어가 있죠. could not make 만들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ing 또는 pp 요게 이제 여기 분사가 나오는데 나 자신이 이해하다가 되면 이때 원형이 오고요. 이해되다라는 수동의 넥서스가 형성될 때 이 보호 자리에 pp 과거분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만든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되게 만들 수 없었다. 영어를 써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had my watch mended 에서 had는 시키다의 과거, 지금 시켰다예요. 그럼 내 시계, mend가 수리하다, 고치다거든요. 근데 시계가 고친다라는 말이 형성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 되다, 목적어가 목적보 되다, 되게 시켰다, 수리되게 시켰다. 요거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 수동의 넥서스가 형성될 때 과거분사 mended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부분 지각동사에서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 능동의 넥서스가 형성될 때 목적보 자리에는 원형이나 ing. 근데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 수동의 넥서스가 형성될 때 과거분사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대로 요것도 이제 한번 써봅시다. could not make myself. 자, 주어, 동사, 목적어야. 내가 만들 수 없었다. 나 자신이 이해하게 in English, 영어를 써서. 그럼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 확실히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문장을 다시 써보면 I could make others understand me in English라고 해봅시다. 요게 사실은 이 문장은 한국 학생들은 이 문장보다는 이 문장이 이해하기가 편하지만 원어민들은 쓰지 않는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는 완벽하거든요. 문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아. 습관에 따르면. 그럼 이 문장을 일단 분석을 해보면 나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다. 이게 넥서스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능동의 넥서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make가 사역동사란 말이야. 시키다. 뭐하게 시켰다? 이해하게 만들었다.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누구를? 나를. 영어를 써서.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쓰지 않고 I could make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myself를 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다. 나를. 이 관계는 나는 이해된다가 되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에 수동의 넥서스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과거분사 understood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I could make myself understood. 그럼 myself가 여기 나왔으니까 me는 쓰이지 않죠. others도 사실 내 자신이 이해되게 만든다 그러면 굳이 쓴다면 뭐 by others 쓰겠지만 나 자신을 이해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누가 이해한다는 거야? 남들이 이해한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영어를 써서 in English만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I can speak English. 이것도 좋지만
이제는 조금 나이가 많아지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I can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는 5형식 문장이 100% 5형식 문장의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는 목적어가 목적보한다는 넥서스가 주술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때 의미상 어떤 문장의 흐름상 목적어가 목적보 하냐 이럴 때는 동사 원형을 쓰고요. 목적어가 목적보 되냐 된다고 할 때는 수동의 과거분사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I had my watch mended도요. 여러분 이발했다, 머리 깎았다라는 문장을 제가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머리 깎았어요. 이발했다. 요 문장 세트도 여러분이 반드시 콕 찌르면서 줄술술 나와야 된다. 그래서 I had my hair cut. 요 문장을 가장 표준입니다. 요 문장이. 그럼 요거를 I had 다음에 뭐 him이라고 할게요. I had him cut my hair. 보통 요 him 자리에 이제 이발사를 뜻하는 barber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또 겟동사를 써서 쓸 수가 있어요. I got my hair cut. 또는 I got him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to cut my hair다. 그래서 have가 뭐다 가지다 먹다 해석했는데 이상해 그럼 시키다입니다. 나는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시켰어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은 자 5형식에서 목적과 목적보 사이에 주술관계 넥서스가 형성되는데 머리카락이 자르다라는 동작을 할 수 있나요? 없어. 내 머리카락이 잘리게 만들었다. 잘리게 시켰다. 요건 수동의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컷은 동사 변화를 컷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똑같거든요. 이때 이제 세 번째 과거분사 수동의 과거분사 컷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시켰어.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잘렸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시켰어. 누구? 이발사 아저씨한테 저 머리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그가 깎았다 내 머리카락을. 그가 깎았다. 이거 능동의 넥서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사역동사 다음에 원형을 쓴다. 이때 컷은 뭐다? 현재, 과거 완료, 과거분사 컷 중에 첫 번째 원형 컷이 되는 겁니다. 자, 겟동사를 쓸 때도 목적어가 어떻게 되다,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 수동의 넥서스가 형성될 때는 동사를 have 동사를 쓸 때나 겟동사를 어디 갔어? 동사를 내 머리카락이 잘리다 수동의 넥서스가 형성될 때는 동사를 have를 쓰든 get을 쓰든 문장이 똑같습니다. 근데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의 넥서스가 내가 시켜서 그가 머리카락을 자르다라는 이렇게 능동의 넥서스가 형성될 때는 have일 때는 사역동사니까 to 부동사를 안 써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근데 겟동사를 쓸 때는 내가 시켜서 그가 자르다라는 능동의 그가 자르다 능동의 넥서스가 형성될 때는 이때 get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게 사실은 요즘 최근에는 이제 시험에 이 시키다 have 동사 꼴 같은 표현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잘 받침이 되어 있고 내 입에 붙어 있어야 이것도 쉽게 나오지. 야, 이게 요즘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드립다 외운다.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말짱 도루묵 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베이직 코스, 이게 어드밴스드 코스, 이 네 개의 문장이 다 입에 배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야, 머리 깎았다. 네 문장 시작. I had my hair cut. I had him cut my hair. I got my hair cut. I got him to cut my hair. 이게 네 문장이 쭉 나올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독해 지문에서 이 문장을 접했을 때 또 어떤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 틀리는 문장 골라라 했는데 이 예문이 나왔을 때 이게 시키다,
근데 목적어 목적보 사이가 수동의 넥서스일 때 과거분사 써야 된다를 적절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해한 다음에 마지막 줄 다시 보면 나는요 시켰어요. 내 시계가 맨디드 과거분사가 됐다는 건 시계가 수리하다가 아니라 수리되다. 수리되게 맡겼다. 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켰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옆 문장을 보면 난 시켰어요. 내 시계가 steal, stole, stolen, steal, stole, stolen 훔치다인데 내 시계가 훔쳐지게 시켰다? 이건 자작극이 되잖아. 그죠? 자작극은 중대 범죄입니다. 이럴 때는요. 너 내 거 훔쳐가라 시켰다고 해석하지 않고요. 이렇게 주어한테 불리한 상황일 때는 우리가 도난 당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뭐라고 해요, 여러분? have가 시키다는 뜻으로 쓰일 때 목적보 자리에 원형이 오면 누가 뭐뭐 하게 시켰다고? 목적보 자리에 과거 분사가 오면 뭐 어떤 물건 누가 뭐뭐 당하게 시켰단데 had my watch mended는 뭐 오케이 기본대로 시키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 시계가 도난 당하게 시켰다 하면은 이상하니까 이건 그냥 도난 당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문장이 또 뭐가 있을까? 니네가 왜 고민해? 주어져 있는 눈앞에 드러나 있는 문장부터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I had my watch mended. 나 시계 수리 맡겼어. 수리시켰어. I had my watch stolen. 나 내 시계 도난 당했어. 두 개의 문장만 똑같은 구조인데 시키다 하나는 당하다로 다르게 해석이 되니 요 두 가지 패턴 기억해 볼까? 두 문장만 외워두세요. 그러면 다른 문장들을 여러분이 시험 문제 속에서 접하게 될 때 응용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두 문장 거의 책마다 나오다시피 하는 공통되는 예문들을 외우지 않고 지나갔는데 문제를 아무리 10문제, 100문제 경험해도요.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기본 토대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문제풀이 경험을 통해서 살을 붙이는 거다. 자, 잔소리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분사 구문이란 게 나와요. 분사 구문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